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강한 지표 속에서 또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국내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도 모닝 스탠바이를 통해서 이슈들과 그리고 종목까지 모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날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상승세만 보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자체가 국내 시장한테 나쁠 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오늘 봐야 될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한 줄 평을 물가 안도의 외인가 기간 돌아올까라고 지어봤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도 이제 초안을 자기 전에 잡고 잡니다. 초안을 자기 전에 잡은 다음에 뉴욕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내용을 좀 바꾸죠. 근데 그 내용에서 기관의 순매도가 언제쯤 그칠까 이런 식으로 스탠스로 한 줄 평을 졌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자려고 누우니까 이제 CPI 발표되면서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CPI의 이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뉴욕 시장이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보니까 투자분들께서는 이 CPI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물가 안도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결과 지표가 나오고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상승 마감을 누가 시켰는지 모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뭐 개인, 외국인, 기관 이런 식으로 수급동을 알려주는데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수급동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뉴욕 시장의 반등이 국내 시장까지도 훈풍이 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CPI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9% 나왔죠. 뉴욕 연준에서는 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 결정에 대해서 CPI랑 PC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사실 2점대 초반대는 나와야 물가 상승 압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2점대 후반대가 나오는데 어떤 이 뉴욕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분들 투심을 좀 챙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점대 후반대가 나오더라도 물가의 상승 압력이 잡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PI 발표 직전에 PPI가 발표됐죠.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앞두고 그가 이야기하는 스탠스 대비했을 때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 이런 투자분들 투심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지북에서도 이제 경제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곳이죠. 여기서도 연준 인사들이 어떤 기준금리 완화에 대한 스탠스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하락도 상승도 하루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너무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사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뉴욕 시장 대비해서 강했다가 코스닥의 뭐 로봇이라든가 양자,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고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정말 산타랠리 전후로 강하게 상승하다가 1월 2025년이 시작되면서 국내 시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 기대치를 하회하는 이 CPI가 발표가 되면서 뉴욕 시장이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훈풍이 국내 시장에도 불어준 다음에 뉴욕 시장에서도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틀, 3일까지도 반등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긍정적인 투자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한 3시간, 4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발표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휴전을 발표했는데 유가가 3% 넘게 올랐습니다. 거의 79달러, 80달러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했으면 유가의 상승 압력이 제한이 되는데 유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뉴스를 살펴보니까 물론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을 발표한 것은 이 유가 상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동안 이들이 싸우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물동량이 막혔던 것이 뚫리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 투자 관련 뉴스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이 뉴스를 바라보는 나의 투자 원칙과 이 뉴스를 해석하는 저명한 투자분들의 투자 식견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도체랑 2차전지 관련 뉴스도 봤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도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관련 뉴스가 나왔지만 밤새 또 이 미국에서 중국에 들어가는 AI 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것도 악재죠. 미국의 공화당이 트럼프 2기에서 IRA를 폐지를 검토하겠다. 폐지를 하겠다도 아니고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화요일 날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이 나왔죠. 제가 반도체랑 2차전지 뉴스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제가 모닝 관심주로 반도체랑 2차전지를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랑 2차전지, 반도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2차전지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늘 새벽에 나왔고 2차전지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유가 관련했을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통점은 이 뉴스랑 관련주들의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을 거치고 눌림목 만들면서 기존의 강세를 보여줬던 섹터는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전력설비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강산 이런 종목들은 분할 매수 잘 하시면 괜찮고 분할 매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눌림목 매매 진행해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유리기판이라든가 HBM이라든가 2차 전지 양극재, 리튬, 완성셀 이렇게 장기적으로 소외받았던 섹터들은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기존 강세 섹터들은 순환매 접근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소외 섹터 받았으면서 악재가 나왔을 때 불확실성 제거 일환으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섹터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적인 관점 위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모멘텀 나온 대로 이제 공식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종목의 움직임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눌렸다거나 강세를 띄었던 종목들은 이러한 히스토리까지 전부 체크한 이후에 모멘텀과 같이 연결해 한번 매매를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관심주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조선 쪽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STX 엔진 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좀 기본적으로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로는 전력설비랑 전선을 말씀을 드릴 건데 조선이랑 전력설비랑 방위산업에 대한 뷰는 여전합니다. 근데 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굉장히 강했죠. 근데 조선 굉장히 강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뺀 겁니다.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 인도까지도 국내에다가 러브콜 보냈는데 이 인도에서는 시장 규모가 81억 달러가 넘는다는 시장 규모가 나왔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는 새로운 밸류에이션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조선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고 제가 물론 저번 주에는 HD한국 조선해양이랑 엔진주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태광, 성광밴드,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도 이미 작년 하반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 전략을 다시 잡아드리는 그 순간까지 홀딩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조금 더 조선 가져가 봅니다. 자, 그럼 키워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번 주와 이어서 어제까지도 조선이 강세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바통을 좀 전력설비랑 전선이 받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전력설비랑 전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그동안 끌어왔었고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포인트들 짚어주십시오.
근데 어떤 이 업황에 대한 뉴스가 부정적인 뉴스도 있고 긍정적인 뉴스도 있는데 이 투자분들께서 이 뉴스들 다 긍정적으로 소화를 해준다고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력설비랑 전선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과 조선과 더불어서 정말 작년 상반기 하반기부터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향상 기대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매매 관점을 볼 겁니다. 근데 조선 같은 경우도 플러스 알파가 나왔죠.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이 요 정도 나올 거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여기에 추가 실적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왔을 때 수급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전력설비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에 실적을 잘 보여줬는데 올해도 실적을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증권계 리포트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날개를 달아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뉴스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악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호재인데 이 투자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호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지난해 전력기자재 수출이 역대 최대였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미 아셨을 겁니다. 이미 미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는 기존에 노후된 전력 설비에 대해서 교체 수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미 국내 HD현대 일렉트릭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에다 수주를 줬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이미 잘 났습니다. 근데 이 수주라는 게 뭐 3개월, 6개월 수주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의 5년, 10년에 걸친 수주가 나오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은 2025년에도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꾸준하게 뭐 MS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전방 전기전자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전력 설비랑 기자재 기업들은 수주가 꾸준히 나올 거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LA 산불이 아직 안 잡혔다고 합니다. 지금 어제 날짜로 8일째인데 최대 고비를 맞았다고 해요. 지금 시속 113km가량의 강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산불이 잘 안 잡히겠죠. 근데 이 산불 뉴스가 나오면서 뭐 포장재라든가 뭐 건설 인프라라든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건설 인프라에 통신과 전력 설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조금 낙수 효과를 얻는 것 같고 원전 관련 뉴스 나왔죠. 이 원전 동맹, 이 웨스팅하우스 속속들이 국내의 한수원에 태클을 걸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MOU를 통해서 원전 동맹이 굉장히 좀 견고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원전 설계나 원전 건설, 그다음에 원전 부품 이런 부분들도 낙수 효과를 얻겠지만 이 원전 안에 들어간 전력을 배전하고 송전하는 것은 결국 전력 설비입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 추가적으로 뉴스가 3가지가 나왔는데 악재가 하나에 호재가 2개인데 투자분들은 이 뉴스 3가지를 모두 다 호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탑픽은 뭐 HD현대 일렉트릭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효성중공업이 오늘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현대그룹주나 LS그룹주들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좀 뻔할 수 있다라고 판단돼가지고 이미 대장급 종목들은 갔고 이 대장급 종목을 뒤따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전력설비 탑3 중에서 12개월 선행포가 제일 낮습니다. 우리가 HD현대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포가 25가 넘어갑니다. 근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포가 12 정도 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전력설비 플랫폼뿐만 아니라 중공업 관련 실적도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수주 잔고라든가 실적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뭐 일진전기나 이런 종목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데 기술적 위치가 많이 부담스럽죠. 근데 이 대한전선은 이제 막 박스권 하단부에서 눌림목을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고 미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이 초고압 케이블을 통해서 수주랑 실적이 나온다 이런 평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기술적 위치가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갓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전력설비랑 전선 중에서 안전하게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이 효성중공업과 대한전선으로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과 안전성 모두 다 가져갑니다. 2가지 종목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인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금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호실적에 배당까지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제도 4대 금융지주 회사, 그리고 더 상승 탄력이 좋았던 것은 지방 금융지주 회사가 되겠는데요. 금융과 관련된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물론 금융 4대장도 괜찮은데 지방은행들의 좀 탄력이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좀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저는 이 은행주를 뭐 오늘 사서 수익 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매집을 해가지고 2월 중순이나 2월 말에 팔아보자. 이런 관점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 제가 11월까지는 소개를 드렸는데 12월부터 소개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한 달 반 만에 소개를 드립니다. 이 금융주들의 단기 차익 욕구는 아마 국채금리의 다소 하락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오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4분기 후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는 국채 금리가 우상 기조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에 하나 오늘 좀 예상하지 못했던 건 뭐냐면 CPI가 발표가 되면서 어떤 물가 상승이 제한된다라고 판단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 선물이 4.7% 후반까지 갔다가 4.6%까지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곰곰이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을 봤을 때는 화석 연료를 장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꾸준하게 자국의 산업을 돌리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국채 공급량이 증가가 되면은 국채 가격은 떨어지겠죠. 근데 국채 가격은 하락을 하면은 국채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반비례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CPI가 투자분들 기대치 하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10년 국채금리가 살짝 밀렸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내려온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4년간의 통치를 진행을 하면서 국채 조달을 많이 했을 때는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은행주들이 아직 배당을 안 줬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월 30일에 배당일 줄 아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은행주들은 다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2주 전에 공시하겠다고 다 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배당을 가져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은행주들이 어제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주주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2주간의 금융주에 대해서 매도세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만한 금융주들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시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주는 관심주 사실 뭘 말씀을 드려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실적 향상이 다른 금융주 중에서 강하게 나온 종목들과 기술적 위치가 반등이 덜 나온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 금융주 중에서 대장급 종목으로 보여지면서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KB금융이랑 JB금융지주랑 제가 BNK금융지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랑 실적 퍼포먼스는 BNK 금융지주가 커요. 근데 BNK 금융지주가 시세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BNK 금융지주는 빼고요. 이 KB금융은 저평가 매력도나 주주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만 확실하게 KB금융이 금융주 중에 대장주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BNK 금융주를 빼고 나서는 업종 대비 저평가랑 실적 퍼포먼스랑 기술적 위치는 JB금융지주가 제일 좋으니까 은행주 중에서는 KB금융과 JB금융지주를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이 모닝 스탠바이에서 BNK 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KB금융과 JB금융지주까지 추가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림 시큐리티 보려고 합니다. 좀 스윙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를 앞에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꾸준하게 젠슨왕과 마크 주커버가 이 양자 기술에 대해서 보수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MS가 좀 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에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아이온큐의 공동 설립자주 분이 우리나라 분이다 보니까 국내 서학 개인투자분들께서 강한 매수세 보여줬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온큐의 보유자 중에 3분의 1이 국내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으니까 혹시라도 아이온큐를 물리신 분들은 안전하게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이 어제 시간에 단일가에서 꽤나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중에서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지만 안전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양자 암호 관련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드림 시큐리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 인증, 인터넷 은행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영위를 하고 있고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 중에서 흑자를 이제 본업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솔리드랑 드림 시큐리티가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나는 적어도 일간 변동성으로 한 5에서 10% 이상의 일간 변동성을 기록하는 종목이 좋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 드림 시큐리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매매 정말 못하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물렸을 때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솔리드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국내 양자 컴퓨터 기업인 SDT와 업무 협약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SDT가 엔비디아에서도 양자 컴퓨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겠죠. 이 엔비디아에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내 양자 컴퓨터 기업인 SDT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림 시큐리티가 SDT와 보안 솔루션 업무 협약을 진행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암호 관련을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10개, 15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드림 시큐리티가 하나니까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일간 변동성을 가져가고 싶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드림 시큐리티 오늘장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스탠바이 손요로 팀장의 종목들이 공개됐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해 드립니다. 전력 설비와 전선과 관련해서는 두 종목입니다.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KB금융과 JB금융지주, 마지막으로 양자암호 쪽에서는 드림 시큐리티 단기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